자, 경매 시장에서 진짜 고수들 빼고는 다들 슬슬 피하는 물건이 있죠. 바로 유치권 딱지가 붙은 아파트인데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엄청난 위험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로 둔갑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숨겨진 허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조건이 진짜 완벽해 보이는 아파트가 하나 경매에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주 무시무시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숫자 4억 원. 이게 뭐냐면 낙찰받는 가격이랑은 완전 별개로 내가 추가로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돈이라는 거예요. 와, 이 숫자 하나 딱 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쳤죠. 당연하잖아요. 네, 이 4억 원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유치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설사가 돈 줄 때까지 이 집 못 줘 하면서 아파트를 꽉 쥐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 단어 하나만 딱 보여도요. 경매 시장에서는 그냥 절대 접근 금지 이런 강력한 경고 등으로 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4억 원짜리 폭탄이 달려있는 아파트에 과감하게 입찰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요 라고 하실 텐데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답을 찾으러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유치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다들 벌벌 떠는 건지 그 정체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법적으로는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이거예요. 시공사가 내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 집 점유할 거야, 안 비켜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딱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내가 저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저 4억 원을 다 물어주기 전까진 절대 내 집이 될 수 없다는 소리처럼 들리죠? 무섭죠?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보면요. 분위기가 완전 살벌해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고 거기다 큼지막하게 유치권 행사 중 무단 출입 금지 이런 경고문이 떡하니 붙어 있죠. 열쇠도 당연히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하고요. 와, 이런 물리적인 압박감 앞에서 누가 버티겠어요? 누구라도 이건 진짜구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하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완전 철옹성 같아 보이는 주장 안에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99%가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사가 저 아파트 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서 저렇게 점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공사 대 아파트 소유주. 이 둘 사이의 직접적인 싸움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근데요,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시공사는요, 아파트 개별 소유주 한 명 한 명이랑 계약한 게 아니에요.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진짜 상대방은 바로 재건축 조합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사한테 돈을 줘야 할 의무는 조합에게 있는 거예요. 조합.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걸 설명해주는 핵심이에요. 시공사와 아파트 개별 소유주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계약 관계라는 연결고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빚관계, 채무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 한 문장을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조합이다. 그래서 개별 조합원, 즉 아파트 한 채 주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공사는 조합 전체의 돈을 달라고 해야지 조합원 개인의 아파트를 붙잡고 내 돈 내놔 할 법적인 근거가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모든 퍼즐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은 증명이죠. 이 유치권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겁만 주는 종이호랑이라는 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의 탐정 수준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이 가짜 유치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의 배타성이랑 선관주의 의무라는 건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괜찮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니네 진짜로 그 집 독점해서 관리 똑바로 하면서 점유했어? 이걸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왼쪽. 진짜로 합법적인 점유를 하려면요. 건물 전체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또 그 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비 같은 걸 꼬박꼬박 내야 해요.
근데 오른쪽 가짜 점유는 어때요? 그냥 그 집 절세 하나 달랑 들고 있으면서 관리비는 단 한 푼도 안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관리비 미납 내역. 이게 법정에서 당신들 점유는 가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혹시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하나. 첫 번째, 관리사무소 방문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기 가서 미납관리비 내역서 하나만 깍 떼어 봐도요. 그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90% 이상 판가름 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법원 가서 서류 떼서 계약 당사자가 조합인 것까지 최종 확인했다?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자, 방금 보신 그 단계들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투자의 성격이 진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 위험이 이제 나에게만 보이는 엄청난 기회로 변하는 거죠. 그 순간을 한번 보시죠. 근데도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낙찰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서 험악하게 굴면 어떡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한 합법적인 인도명령이라는 서류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건 그냥 문 따고 들어가는 불법 침입이 아니에요. 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결국 뭐겠어요? 남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그 법리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지식.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을 진짜 기회로 바꾸고 4억짜리 빚을 순식간에 자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모두가 외면했던 저 4억 원짜리 위험의 진짜 정체는 뭐였죠? 결국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저건 너무 위험해, 저건 너무 복잡해 하면서 다들 피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는 혹시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